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미수님,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해 3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미국 독립선언문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독립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우리 학생들은 독립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아마 전 세계에서도 거의 처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립선언문은 1776년 7월 4일 당시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13개 주가 서로 모여서 필라델피아 인디펜스 홀에서 독립을 선언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인디펜스 홀을 저도 봤는데 아주 고전적으로 건물이 아주 잘 져졌더라고요. 이 사건은 독립선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해 축제를 열고 있죠. 독립선언이 있은 후 8년간 영국하고 싸우죠. 왜냐하면 영국이 식민지를 미국에다가 건설한 거니까. 그러다 1783년 9월 3일에 비로소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파리 조약을 거쳐서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하기 위해서 8년 동안 전쟁을 했던 거죠. 영국하고. 그래서 렉싱턴 콩코드 전투부터 시작을 해갖고 끝까지 해갖고 결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받아내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로마 사상가들의 작품을 그 시대의 원전으로 해독하고 인용할 수 있을 만큼 고전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새로운 사상에도 해박한 사람들이었어요. 독립선언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피쿠루스, 스토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고자 특히 스토아 학파, 행복 추구를 하는 스토아 학파, 이들의 이 그리스 로마를 미국에다가 다시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워싱턴에 가보면은 마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축물들도 그리스식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링컨 기념관이나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나 다 그런 로마의 그리스의 아테네 신전 같이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는 작년에 여기 우리 팀장도 있지만은 재작년에 여기 워싱턴을 다 갔다 왔죠. 우리 직원들도.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내용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계가 됐는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 안에는 그리스 사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피쿠루스, 스토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요 얘기는 성경 특강 때 제가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 얘기할 때 조금 철학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굉장한 학적인 지식적인 바탕 아래서 아주 정교하게 쓰여진 선언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 안에는 그리스 사상,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투표로 정하기로 한 역사적 선언문입니다. 그리스 민주주의가 신대륙에서 재탄생을 하게 된 거죠. 1776년 독립선언문 발표 당시 세계 정세는 그럼 1776년이면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벌써 1800년, 1900년, 벌써 한 250년, 260년 전 얘기입니다. 조선시대는 영조가 이때 1776년에 승하합니다. 정조가 왕위에 등극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왕조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쇼군, 천황이 지배하고 쇼군이 천황 대신 나라를 지배하고 다이묘들이 영주들, 다이묘들이 이제 지배를 하고 사무라이 계급들이 지배 계급이었던 거죠. 일본도 역시 황제 정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영국은 조지 3세가 아일랜드 왕 겸임하고 있었을 때예요. 프랑스는 루이 16세. 이 루이 16세가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같이 단도대 칼에 죽은 사람입니다. 세계 어디를 들여다봐도 왕권 시대였어요.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문 발표로 1776년 전부 다 왕한테 충성을 할 때 국민이 주인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왕이 주인이 아니고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그 환경에 왕 절대주의 시대였던 거죠. 독립선언문 발표로 민주주의가 탄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바로 독립선언문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 거죠. 독립선언문 발표로 자유, 평등,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가 열립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행복은 여러분들 행복 우리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뭐 혹시 대학교 아니 뭐 일반적으로 사람은 왜 태어났느냐? 행복하려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모든 철학의 결론입니다. 행복하여라. 예수님은 행복, 그러니까 산상설교 때, 그 놀라운 거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말씀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을 선언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1776년 후 미국 독립선언서에 담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인류 역사 안에 예수님이 관통하고 계신 것에 대한 그 뜨거운 설렘이 있는 거예요. 독립선언문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1장은 여러분들이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2장, 3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어마어마한 문장이에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왕, 그 다음에 공작, 백장, 뭐 이런 영주들, 그 다음에 농노, 뭐 노예, 이게 아니에요. 싹 다 없어지는 거야. 이 독립선언서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주는 여기서 하느님을 인정하는 거죠. 창조주 하느님은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 이게 민주주의의 탄생이에요.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언문이 위대한 거죠.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진선미가 가득한 게 행복인 거예요. 진선미, 뭐, 미스 코리아, 뭐, 할 때, 미스 진, 뭐, 미스 선, 뭐, 미스 미, 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진이라는 건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진리.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삶의, 이 인생의 여정, 인간이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악하지 말고. 그 다음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왕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인민의 동의로부터, 투표로부터.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투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그러니까 이러한 행복,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를 할 수 없는 권력이 있다면 그런 정부를 개혁한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한다는 거죠. 투표로 정권을 바꾼다는 거죠.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사람의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인민이. 다시 말해서 대통령.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워싱턴이에요. 인민으로부터 투표를 통해서 탄생한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시작은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수호국가라는, 미국이 수호국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독립선언서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트럼프가 이 근거를 없앴던 거죠. 트럼프가 독립선언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대통령인 거죠. 진실로 인간의 10년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천박하고도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 이게 인간의 10년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천박하고도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악패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안 되면은, 그러나 그게 나와요. 그러나 오랫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인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이 말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 천박하고도 인간의 권리를 빼앗는 경우. 그러나 그렇게 변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면 그들을 개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뎌온 고통이야. 이제까지는 너무 힘들게 견뎌왔다는 거예요. 1620년부터 1776년이니까 150년 동안 견뎌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을 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50년 동안 참을 수 없는 법을 인지세 참을 수 없는 법을 견뎠던 거죠. 대영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 조지 3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영국 왕의 이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게 하는 판단하는 것을 세계에 표명하는 바이다. 이런 선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장에는 이제 영국 왕을 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지, 영국 왕 밑에서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자, 독립선언문 3장을 보면은 국왕은 영국 국왕을 얘기합니다. 국왕은 공익을 위해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법률이 있는데 영국 국왕이 허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립한다 이거예요. 국왕은 긴급히 요구되는 중요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식민지 총독들에게 명령했다.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라도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식민지 총독들한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시행이 안 된 법률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자유를 원했는데, 우리는 평등을 원했는데, 우리는 행복 추구를 원했는데 영국 국왕이 그거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왕은 우리를 괴롭혀 결국은 그의 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입법기관의 양원을 공문서 보관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불편한 장소에 동시에 소집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하 의원들을 모임을 아주 불편한 데다 해갖고 못 모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왕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국왕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대하여 민의원이 단호하게 반발하며 몇 번이고 민의원을 해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민의원이 반발을 했다면 그걸 해산시켜버리고 국왕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를 우리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영국 국왕은 그냥 내가 말하는 건 영국 국왕이라고 했는데 내가 사족을 붙이는 겁니다. 국왕은 민의원을 이렇게 해산한 뒤 오랫동안 대의원의 선출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냥 왕 마음대로 했다 이거야. 그러나 입법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으므로 입법권은 결국 인민 일반에게 돌아와 다시 행사하게 되었지만 그동안의 식민지는 미국 대륙 내는 내후 외환의 온갖 위협에 당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영국이 많이 괴롭히죠. 보스턴 차 사건이라든지 인지세법이라든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법들을 많이 했던 거죠. 국왕은 식민지의 인구를 억제하는 데도 힘을 썼다. 인구가 못 늘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외국의 귀화법에 반대했고 외국인의 이주를 장려하는 법률로 허가하자. 왜냐하면 메이플라워에 처음 청교도들이 갔을 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떠났던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자유를 찾아서 오는 사람 모든 이민자들의 나라인데 왕이 그걸 허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데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까다롭게 했다. 국왕은 사법권을 수립하는 데에 관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사법행정에도 반대했다. 입법도 반대하고 사법도 반대하고 행정도 반대했던 거죠. 국왕은 판사의 임기, 사법부 얘기입니다. 봉급의 액수와 지불에 관해 오로지 국왕의 의사에만 따르도록 했다. 그 중요한 판사들을 다 왕이 마음대로 했다 이거죠. 국왕은 우리를 인민을 괴롭히고 인민의 재산을 축내기 위하여 수많은 새로운 관직을 만들고 수많은 관리를 식민지에 보냈다. 그러니까 이런 귀족들의 그런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국왕은 식민지에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고 계속 착취했다 이거죠. 국왕은 평화 시에도 우리의 입법기관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주둔시켰다. 전쟁도 아닌데 영국 식민지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부터 해방을 막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를 찾겠다. 독립선언문이 그런 거예요. 국왕은 다른 기관과 결탁하여 우리의 헌정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법률이 승인하지 않는 사법권에 예속시키려 했고 식민지에 대하여 입법권을 주장하는 영국 의회의 여러 법률을 허가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사법, 법을 집행하고 입법, 법을 세우고 이거를 다 영국에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식민지 이 국가한테는 아무런 자유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많이 듣는 얘기 들었죠? 사법, 입법, 행정. 사법은 뭐예요? 판검사들. 이게 사법이에요. 입법은 누구예요? 국회의원들. 이게 입법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은 대통령의 행정인 거죠. 여기 민주주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독립을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개혁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판검사들 개혁하겠다는 비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제대로 하지 않아갖고 많은 사람들, 특히 요즘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입법으로 굉장히 이 소수의 사람들의 편을 들어갖고 지금 요즘 우리 이기수 신부님이 입법에 관련된 열심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상담 입법에 대한 지금 우리 국민청원도 했고 강의도 했고 한 번 더 할 겁니다. 입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법과 입법을 영국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식민지는 신경도 안 쓰고 즉 대규모의 군대를 우리들 사이에 주둔시키고 군대가 우리들 주민을 살해해도 기만적 재판을 해서 이들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 영국 사람이 죽여도 이거 처벌받지 않게 했다는 거 기분 나쁘다 이거죠. 우리와 전 세계와의 무역을 차단해 관세를 막 엄청나게 부여하는 거죠. 그래갖고 미국 제품을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동의 없이. 대표 없는 과세는 부당하다 이거예요.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미국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사건에서 배심 재판을 받는 혜택을 박탈하고 허구적인 범죄를 재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영국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미국 식민지 사람들을. 우리와 인접한 식민지에 영국의 자유로운 법률 제도를 철폐하고 전제적 정부를 수립하여 당시 그 영역을 넓혀 이 정부를 모범으로 삼아 이 식민지에도 동일한 절대적 통치를 도입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하고 그러니까 미국 안에도 영국의 절대적인 국왕의 통치 수단을 넣었다 이거죠. 우리의 특허장을 박탈하고 우리의 귀중한 법률을 철폐하고 우리의 정부 형태를 변경하고
13개 이 식민지 주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입법, 사법, 이게 다 행정까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우리를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선언하는 이러한 법률을 허가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국왕은 우리를 그의 보호 밖에 둔다고 선언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전쟁을 벌임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포기했다. 식민지 통치를 포기하고 우리를 완전히 아주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국왕은 우리의 바다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대서양 무역을 박탈했다는 거죠. 우리의 해안을 습격하고 우리의 도시를 불사르고 우리들 주민의 생명을 빼앗았다. 국왕은 가장 야만적인 시대에도 그 유례가 없고 문명국의 원수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잔악과 배신의 상황을 만들고 이와 더불어 이미 착수한 죽음과 황폐와 포악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외국 용병 대부대를 수송하고 있다. 그래갖고 영국 이 사람들이 인디언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데려다가 전쟁을 했던 거죠. 국왕은 해상에서 포로가 된 우리를 동포 시민들에게 그들이 사는 식민지에 대하여 무기를 들거나 우리의 법과 형제자매의 사행을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죽기를 강요했다. 식민지 사람들을 국왕이 자꾸 죽였다는 거죠. 영국 국왕이. 국왕은 우리들 사이에 내란을 선동했고 변경의 주민에 대하여는 연령, 남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무차별로 사별하는 것을 살해하는 것을 전쟁의 규칙으로 하는 무자비한 인디언을 자기 편으로 하려고 했다. 그래서 프랑스, 영국 전쟁도 그래서 일어났던 거죠. 자, 이제 독립선언문 제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탄압을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는 겸손한 언사로서 시정을 단언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차례 진정에 대하여 돌아온 것은 여러 차례 박해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독립하겠다는 거 1776년 7월 4일 날 이제 전쟁하겠다 이거죠. 이와 같이 그 성격의 모든 행동에서 폭군이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국왕은 자유로운 인민의 통치자로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또한 영국의 형제 자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는 영국 의회가 우리를 억압하려고 부당한 사법권을 넓히려고 하는데 대하여도 수시로 경고를 했다. 우리는 우리가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식민을 하게 된 재반 사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우리는 그들의 타고난 정의감과 아량에 대해서도 호소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여 우리와의 연결과 결합을 결국에는 단절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이러한 탄압을 거부해 줄 것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정의와 혈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유권, 평등권, 행복, 추구권 이게 사실은 1630년에서 1700년까지 산 존 로크라는 철학자이면서 정치 사상가가 있어요. 존 로크. 그냥 외우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뭐를 1600년도에 이미 자유, 생명, 재산을 얘기를 해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생명을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천부권이라고 하늘로부터 행복 추구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절대 양도할 수 없는 영국의 계몽주의고 자유주의고 1700년이 되니까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서가 나오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프랑스 혁명보다 독립선언문이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친 게 누구냐?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탄생은요, 정말로 인류 역사 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 안에 복음적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복음적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그리스, 로마의 자유주의 철학도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존 로크의 계몽주의 사상도 이 독립선언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사정을 고발할 필요성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다른 국민에게 대하듯이 영국인에 대하여도 전 시에는 적으로
평화 시에는 친구로 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아메리카의 연합 제주의 대표들은 전체 회의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모여서 우리의 공정한 의도를 세계 최고의 심판에 호소하는 바이며 이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과 권능으로서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는 영국의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는다는 거예요. 왕하고 이제 빠이빠이라는 거예요. 대영 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또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전쟁하겠다 이거예요. 평화를 체결하고 동맹 관계를 협정하고 통상 관계를 수립하여 독립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모든 행동과 사무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는 바이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신의 가호를 굳게 맺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하는 바이다.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민주주의를 선포하는 거죠. 워싱턴, 이제 제가 나중에도 좀 워싱턴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많이 좀 드리겠지만은 워싱턴에 가보면은요, 이게 얘네들이 정말로 철학적으로 그야말로 그냥 워싱턴이라는 도시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백악관, 이제 미국에 가면 백악관을 제일 먼저 가보죠. 백악관 건너편에 저쪽에 뭐가 있냐면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어요. 독립선언서를 쓴 토머스 제퍼슨이 백악관을 보고 정말 정치를 잘하고 있나? 제퍼슨이 딱 이렇게 서서 지켜봐요. 그 다음에 링컨은 남북 전쟁의 수호자죠. 링컨은 미국 의회 의사당을 내려다봐요. 정말로 입법을 잘하는지, 행정을 잘하는지, 사법을 잘하는지. 그리고 여기 워싱턴 정가운데 머누먼트가 세워집니다. 머누먼트 기념비가 이렇게 쫙 세워져 있죠.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까지 가보면 워싱턴 한눈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링컨 메모리얼 호수가 있어요. 이 아주 유명하죠. 톰 행크스의 포레스트 검프 거기서 만나는 그 장면. 요 장면은 영화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어쩌다 탄생한 게 아니고 철저한 철학적인 사고, 그리고 인간의 그 행복에 관한 조명이 들어있고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언문에 명시를 합니다. 그런 사상 아래 이 건물들도 링컨 기념관이나 제퍼슨 그 기념관을 보면은 완전히 그리스식 건축 양식으로 세워 놓고 있죠. 지난 트럼프 때 국회의사당 난입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국회의사당도 정말 가보면은 그 정말 자유를 추구하는 그 미국의 그 독립의 아버지들의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여기 뭐 박물관도 많고 재무성도 있고 펜타곤 국방부도 있고 많이 요 근처에 워싱턴에 있는데 요거는 남북 전쟁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워싱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신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미국이 최초로 이 인류에서 최초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탄생을 한 거죠. 1776년 7월 4일 날 지금으로부터 245년 전에 민주주의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제가 여러 번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이때 얘기했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신 중심의 체계였어요. 그리고 모든 거를 자연신 숭배, 그리고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왕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제사장은 떨어지고 왕의 시대가 됩니다. 왕의 시대가 쫙 이어오다가 그 다음에는 영주의 시대가 옵니다. 영주들이 이제 왕권이 약화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년경에는 갑자기 왕권이 강화가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탈리아의 베니스, 뭐 이렇게 뭐 밀라노, 이게 다 도시 개념이에요. 로마,
그런데 국가 개념이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하면서 국가 개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100년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왕권이 갑자기 강화돼요. 요 시대에 누가 탄생을 하냐면은 미국 245년 전에 미국 민주주의가 탄생을 하는 거죠. 이 미국 민주주의와 계몽주의는 어디에다 영향을 주느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줘요. 이 프랑스 혁명 후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다가 다시 계몽주의가 해갖고 명예혁명이라고 진짜 이제 인간에 대한 자유, 1850년부터는 자유와 평등, 국민이 우선이라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씨가 탄생을 하는데 이미 100년 전에 미국에서는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의 문화, 세계의 정치 체계를 주도했던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하면은 막 힘세고 막 무기 항공모함 있고 전투기 있고 막 이러는 거는 또 다른 미국의 면이지만은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선언문을 통해서 나라를 열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북한하고 베트남하고 정말 극소수의 중국하고 지금 공산주의고 지금 전 세계는 이제 민주주의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 말씀대로 점점 복음적으로 발전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들이 너무 재물에 발전에 모든 걸 걸어갖고 지구 환경을 파괴를 해갖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인간의 심판을 내리지 않을까,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을 지금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거 우리 시대적인 징표를 우리 다볼 사이버 학생들은, 교우들은 좀 이 시대적 흐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이 토요 특강을 통해서 조금 더 물론 이제 번외 특강을 이제 계속 환경에 대한 걸 좀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욕심, 물질에 대한 이 정신에 대한, 정신 세계에 대한 추구가 얼마나 지금 떨어지고 물질에 너무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지금 이 문화가 한 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독립선언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태마을에 청국장 가루가 날개 돋친 듯이 미국으로도 수출되고 캐나다로도 수출되고 호주로도 수출되고 그래갖고 직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주방에 직원을 채용합니다. 가능한 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면 좋겠어요.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지원을 해주면, 우리 직원 중에 한 직원은, 엘리사벳이라는 직원은 생태마을에 천국에 이제 취직해서 그게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방에서 막 울었대.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관두려고 그랬는데 식당에 밥이 너무 맛있어갖고 관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지금 정말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 우리 최고의 정말 식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조리학과, 식품 또 영양학과 나온 친구들 있다면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또 사무실도 업무가 많아져갖고 사무실 직원 채용합니다. 사무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긴 하지만은 컴퓨터 편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은 지원을 하시면은 우리 지금 이런 모든 이 편집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업무도 보고 컴퓨터 편집도 할 수 있는 직원 채용 공고합니다. 자, 2달의 인턴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런 거 안 봅니다. 자기 소개서만 잘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신앙이 좋고 하느님 열심히 믿고 건강한 사람, 이런 직원들 채용합니다.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되면은 초봉이 275만 원입니다.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은 강소기업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너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연봉 4천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여긴 기숙사 제공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이 돼갖고 뭐 여기 문경에도 좀 가보고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미국에도 이제 생태마을이 생길 거니까 거기도 내가 파견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래요. 내가 요즘 그 잠비아 신부님들 오면은 내가 영어를 완전히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옆에 통역으로 아무나 불러다가 하는데 다 통역을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은 활동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생태마을 많이 지원 부탁 바랍니다. 지원 방식은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 또 다볼사이버 교우들 자녀들,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많이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보니까 손자 손녀들 중에 신앙이 좋고 건강하고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제 해외로 봉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